우리가 타임라인을 좀 작성해 보면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거죠? 7월 30일 지난달 30일 낮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단독 회동을 했단 말씀입니다. 맞아요. 11시부터 해서 12시까지. 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한동훈 대표 요청에 의해서 만났고 시간은 네. 러닝타임은 1시간 반짜리. 90분 회동. 예,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서 한동훈 대표 사람을 만들어 나가라. 네. 그리고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게 정말 코미디인 게 그날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네. 이제 한과 만났던 것이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낮보단 저녁에 이 사건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정치력을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진석 실장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을 사실상 이야기한 거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저도 헷갈렸어요 그게. 네. 네. 저는 그럼 낮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은 뭐냐는 거죠. 인선은 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거랑. 이게 그러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서로.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참 거짓으로 따지자면 거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점심이냐 저녁이냐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인이 보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사실 저녁의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거 뭐 시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네.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면은 저녁의 메시지가 진짜고 낮에는 그냥 결혼식 주례사 이런 거였단 말씀이거든요. 전 참 이게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용산 대통령실에. 예. 네. 이게 참 무차지적하지만 사건 아닌 것을 사건 이게 조그만 사건을 크게 이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대통령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뀌어야 하는 건 대통령실이다. 그게 대통령실의 지금 현 상황을 보여준다. 근데 이 회동 관련해서 저 하나 좀 의문이었던 게 사실 한동훈 대표도 나와서 본인이 먼저 제안했고 90분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는 10분 만남 소리 굉장히 뜬금없이 막 돌았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그 뭐라고 하죠? 그 기시감이 들죠. 계속 보면은 뭐 과거에 네. 한동훈 이제 그 전 대표 시절이 되겠죠. 이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했다. 네. 그러니까 곧바로 제 기억이 맞다면 홍준표 시장이었나요? 저기 원희룡 장관이었었나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을 잘해봐라. 이 네. 한마디 뿐이었다. 몇 초였다 뭐야 그렇죠.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 출처들이 다 정해져 있죠. 폄훼하고 싶은 네. 회동 자체를 폄훼하고 싶은 지금 이 상황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90분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말 앞뒤에 전후를 보면 저도 이제 10분설이 돌길래 네. 쭉 앞뒤에 말씀들을 찾아보고 정황들을 찾아보노라면 네. 10분이긴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특히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쁘게 해석하는 데서도 어떤 해석이 있냐면 점심시간 각자가 점심 약속이 있었고 이와 같은 중요한 약속이라면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또 점심을 뭐 비록 임박하긴 했지만 점심을 딜레이 하든지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들의 만남을 짧게 마무리했던 건 90분이라는 네. 뭐 짧다면 짧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둘 다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조차도 그 말의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10분 이상이다. 10분으로 네. 말이 안 된다 하는 건데 예. 저는 이 10분 설도 누군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면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일정한 경향성이 지금 있거든요. 네. 뭐 10분 이것도 보면은 아무 근거도 없어요. 뭐 10분이라고 누가 10분이라고 말했다. 뭐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정황도 없고 어디서 하는 나왔는지. 데서 항상 이분들의 특징이잖아요. 뭐 접전을 한다. 네.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할 수 있다. 네, 아무 네. 근거 없잖아 항상. 결과는 보면 네. 그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에서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 먼저 이 회동을 제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대통령이 새 대표를 이렇게 먼저 초청하고 대통령실에서 부르고 그래서 만남을 갖고 이런 게 또 자연스러운데 1대1 독대도 아니고 정진석 실장이 배석했고 또
한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네. 이게 용산과 대통령은 여전히 만남을 껄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쭉 한번 타임라인을 짜면서 복습 내지는 복기를 해봤는데 네. 뭐 1대1 독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다가 네. 이제 모두 다 일제히 이제 그 어느 시점부터는 독대란 표현이 없어지고 이제 만남. 맞아. 정진석 실장이 이제 배석을 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개는 이 대통령실과 당 인사 혹은 당 지도부가 만났을 때는 짧게라도 짧으면 5분, 10분, 뭐 50분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지금 이렇게 3명이 만난 상태에서도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금 고민주 기자님께서 해석한 의문을 제기한 부분과 뭐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은 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탓하기보다는 네. 그 반대쪽의 정치력 부재를 네.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손을 듭니다. 먼저 내민 건 어쨌든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이번 이 국민의힘이라는 곳에서는 고유한 우리 이른바 작풍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풍이요? 저희 세대는 작풍이란 말을 참 많이 썼는데 네. 고유한 풍토 경향 이게 말에 대한 상당한 터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하면 안 된다는. 아.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정치의 90%, 95%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말과 대화인데 맞아요. 국민의힘 보면 말을 상당히 터부시한다. 왜 이 당은 이런 게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대화 자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거 어떻게 보면 먼저 회동을 제의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할 대목인데 이걸 마치 야 우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한동훈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나준 것 뿐이야. 이게 참 웃기다는 거죠. 네. 아예 워낙 국민의힘이 또 지금 이재명 체제 민주당을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네. 하나의 목소리만 나온다. 네. 그 비판을 하려면 사실 국민의힘도 돌아볼. 아이 그럼요. 90몇 프로 이러해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은 북한은 99%로 됐지만 우리나라는 51대 49, 55대 45 자주 왔다 갔다 해야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대 정당 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정당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뭐 제3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서로 전 국민들이 이번에는 이 당 찍고 저번에는 저 당 찍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 네. 네. 아니 그래야 퀄리티가 좋아지죠. 예. 홈플러스 갔다가 이마트 갔다가 하루는 또 장터에도 가고 막 해야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국민의힘만 찍으면 국민의힘 바꿔지겠냐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대표적인 뭐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친윤 뭐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지도부를 이제 크게 흔들려는 움직임은 이전보다는 좀 잦아드는 듯한데 또 물밑에서는 계속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 100도씨만 네. 되면 끓는 사람들. 끓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무생물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라 이분들은 100도씨만 넘으면 끓는 분들이다. 근데 여건만 되면 끓는다. 백도 씨가 네. 사실 그 기점이 최상병 특검법 추진 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친윤은 여전히 공개 반대 중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느끼기엔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네.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동안 친윤들의 행보를 이렇게 예. 끓는 점에 비유해서 자주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상황이 왔을 때 친윤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예상을 해봐 주신다면요. 이분들 또 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항상 건드려 보는 거. 항상 찔러보잖아요. 뭐든지. 네. 모든 사안에서 찔러보잖아요. 연판장. 저라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면 연판장이라는 카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내밀어 보는데 이분들 항상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뭐 최상병 특검 던질 거다. 또 찔러볼 거다. 또 찔러보겠죠. 뭔가로 툭 찔러보고 아니다 싶으면 에이 그럼 다음에. 이분들은 뭐 무한복권 매번 이제 무가로 복권 뽑는 분들이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연판장이 나오려다가 만 것처럼. 그렇죠. 전당대회에서도 나왔고 총선 과정에서도 나왔고 이분들은
계속 쓸 거다. 이렇게 한동훈 지도부 꾸려졌고 앞에 놓인 숙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소수 여당으로선 참 국회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야당 단독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필리버스터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정말 계속 하고 있거든요. 회 교사님은 일단 이 필리버스터 진행에 뭐 어떻게 뭐 실효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록도 나오고 뭐 무용도 예.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얘기가. 제가 알기로 네. 과거에는 한 얼마 되지도 않죠. 확실하게 넓게 잡으면 오히려 확실해지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가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회자가 되었고 제가 알기로 그분 말고는 특별히 없었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테러 방지법 때였나요? 그렇죠. 예.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정례화되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벌써 이제 3번인데 처음엔 비극 나중엔 희극 계속되면 이게 코미디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있었던 비장함 같은 것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해?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한편의 희극이 돼버리는 희극이 이런 됐다. 상황이어서 네.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국회라는 것이 참 비생산적인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네. 그걸 보여주는 일 단면이 아닌가. 국회라는 것이 입법하고 그리고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상당히 부수적인 그러니까 뭐 어떤 상대당의 입법 활동을 독법적인 요소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비장한 각오가 있다 할지라도 네. 이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시나리오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민주당은 올리고 네. 야당은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처음에 필리버스터로 24시간 저지하고 네. 그리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국회 선진법에 의해서 또 통과시키고 네. 그리고 통과시키고 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지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냐는 거죠. 네. 이게 같은 드라마도 재방송, 3방송, 4방송 하면 안 보게 되는데 네. 이거 너무나 뻔한 것들을 계속 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다. 22대 국회가 언제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 네. 사실 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들을 보면 방송사법, 또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 뭐 노란봉투법 등등 여당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법안들이 예.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계속 거부권을 쓰게 만들어서 탄핵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주장에 좀 동의하시나요? 민주당의 계속된 강행과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관련된 것들 이것들 가장 큰 의문은 그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했냐? 문재인 정부 때는 행정 권력 잡았고 네. 그리고 여당 다수 의석이었고 당시 여당. 그때도 그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특히 저도 노란봉투법의 연원을 쭉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당시 국회에서 이 입법안이 민주당이 2번, 정의당이 1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네. 이후에는 이제 우후죽순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계속 이제 뭐 입법을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고 뭐 제 기억으로는 20몇 번인가 이렇게 입법 시도를 하였던데 예. 도대체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뭐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정신이 든 거냐. 참, 네. 저는 그 의문을 먼저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예. 맞아요. 이분들 저는 그래서 진심은 못 믿겠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다 맞다가 아니라 국민의힘 겉과속이 똑같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거 보면 겉과속이 달라. 예. 마치 유하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을 때는 안 하고 야 그럼 너 해봐. 좀 나쁘게 비유하자면 우리 이거 우리가 겉으로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기층 대중이 지지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거 해버리면 네. 핵심 지지층 우리 어떤 물적 기반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이런 것들 에이 진위는 아니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안 할 건데 국민의힘 너희 손으로 안 해다오. 이런 거다. 안 해다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 그래요. 노란봉투법 이게 적어도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은 총선에서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은 패배했고 민주당은 선택을 받았고 민주당이 원하는 거라면 일부 악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일부에서는 제가 뭐 위헌적인 요소도 있다라 그렇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에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국회에 나와서 네. 증언을 하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노동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법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제하고서 네.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건 민주당의 입법안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국민들 다수가 선택했으므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최상병 특검안도 제가 이것에 찬성한 이유는 그거거든요. 국민들이 선택했으므로 네.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원함으로 원하니까. 우리가 이걸 너희들이 좁게는 너희들이 일부가 맞다라고 설득하지 말라 국민들을. 이거는 국민들의 선택이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책임은 뭐 이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떠나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전 그래서 노란봉투법 25만 원법은 제가 봐서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말도 거고. 안 된가요? 이건 네. 좀 이건 제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네. 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는 조금 받아들여야 한다면 받아들일 그렇군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걸 민주당 안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부 요소들을 뭐 가감하면서 그럴 필요가 논의할 필요는 있다. 사실 법안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면서 같이 여야가 좀 조율을 하고 중재안을 찾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 교수님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위기는 정말 그냥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막고 또 밀어붙이고 맞습니다. 반복되는 그러니까 것 저는 같네요. 안타까운 부분이 예. 고민주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노란봉투법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인 한 명 한 명들은 좀 주요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지. 그러니까 모든 법안들을 투표하는 모든 법안들을 공부할 수도 없죠.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주요 쟁점들은 어느 정도 읽어는 보고 검토는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진숙 그 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틀 만에 탄핵안을 제출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문제냐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뭘 했길래 이틀 만에 탄핵안을 제출하고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네. 이분들은 이것에 동의를 하는지 참 이건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정해줬고 네. 이진숙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누군가 정해줬고 그것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의원이 낱낱이 살펴보고 네. 뭐가 문제인지 보기보다는 그 당에 속한 의원들이 아니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뭐 노회찬 의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외계인이 침공해 온다든가 하면은 근데 이진숙 탄핵이 그렇게 시급하냐는 거냐고요. 저는 이 비슷한 표현을 몇 번 쓰지만 이진숙을 탄핵하고 싶으면 탄핵을 하려면 본인들 180석 의석을 믿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을 믿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고 저는 이진숙이 탄핵할 만한 사람이라면 이진숙을 탄핵할 기회는 얼마든지 온다. 그럼 기다리면 되고 그때 돼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라고 보는데 이러면 이틀 만에 탄핵안 제출하면 이건 웃기잖아요. 너무 빨랐고 너무 성급했다. 네. 네. 민주당 이야기로 좀 잠깐 넘어가 보면요. 호남에서 주말에 지역 경선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재명 대세론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재밌는 게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호남에서 20%대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대 투표율을 해서 온라인 투표 기준으로 네. 전북이 20.28%, 전남이 23.17%, 광주가 25.29%인데 투표율이요. 그렇죠. 투표율이. 예. 이러면 사실 이 정도라면 여러 기구들에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투표의 어떤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게 아닌지. 물론 이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80%에 육박하는 분들이 어떤 의중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때 그렇다 하더라도 한 의미는 이재명을 극렬히 지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해도 이재명이 지지될 거야. 될 거야. 그렇게 해석되기보다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가서 찍거든요. 행사하고 싶겠죠. 그렇죠. 예. 뭐 나 아니더라도 BTS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가잖아요, 현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은 심각한 의미가 있지 않나. 나머지 80%에 가까운 그 투표를 포기하거나 안 한 분들은 사실 어떤 마음인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확률이 저는 높다. 이게 이재명 내가 투표하지 않더라도 굳이 나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해낼 거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만족스럽게 갈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이재명 대표로 대별되는 상징화되는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한 불만 아닌가. 아무리 내가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았지만 네. 야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마지막에 그런 게 아닌가. 사실 민주당에서 그 광주 전남의 표심이 이와 같이 표출된 데는 지난 지자체 선거 때도 비슷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 그때 투표율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급이었었고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무소속이 대거 당선됐었거든요. 네. 적어도 광주를 제외한 전남에서는 그 절반을 넘어섰든지 절반에 네. 육박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하튼 광주 전남 넓게는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현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대로 가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본인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다. 뭐 이런 것이 있을 테고 그러한 공백을 뭐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실이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걸 채워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냐 저거냐 하면은 네. 민주당을 찍지만 네. 민주당 너희들의 축제에서는 또 내가 참여해야 할 축제에서는 도저히 난 이번 축제에 못 간다. 그러한 마음이 투영된 지금의 이 저조한 예. 투표율이다. 예, 더군다나 온라인 투표라면 너무 쉽잖아요. 간단한 일이잖아요. 사실 예, 이제 예. 제가 알기로 투표 링크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거 딱 집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투표일에는 뭐 투표하지 않았으면 제가 알기로 뭐 메일 보내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강한 메시지이다. 적극적인 거부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대층에 예. 있을 것이다 보시는 거고요.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야당에서 묘한 기류 하나가 이재명 조국 둘의 친분 과시가 요 며칠에 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따로 회동도 갖고 또 주말에는 10년 전에 같이 찍은 투샷 사진을 나란히 올리면서 우리 이간질하는 거 갈라치기 하는 거 그만하라 네. 이렇게도 경고 아닌 경고도 했단 말이죠. 조국 대표가 이렇게 메시지까지 올렸는데 이 친분 강조의 의도 지금 무엇을 하고 보시나요? 갑자기 둘이 비슷하잖아요. 어떤 게요? 예. 둘이 여러 가지가 비슷하잖아요. 예. 뭐 굳이 제가 두 분 다 재판에 걸려 있고 이런 말씀은 차마 안 하겠습니다. 뭐 네. 조국 대표는 지금 1심도 확정되고 2심도 확정됐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재판에 걸려 있다. 이런 말씀은 굳이 부각시키지 않겠지만 많은 캐릭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스피노자의 그 에티카를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인상 깊은 대목 중에 하나가 서로 같이 반대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서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도 반대하고 저 사람도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점은 이 둘의 공통점이 아니다. 즉, 그러니까 이때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둘의 긍정적인 면이고 둘이 서로 어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네. 계기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연상했냐면 이분들 제가 부각시키지 않는다, 말하지 않겠다고 했던 어떤 법률적인 신문의 공통점.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반대한다는 것 이것에서 반대하는 것에 공통점은 있지만 이 둘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그런 건 아니다. 둘의 캐릭터에 또 말씀드리면 공통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서로를 인정해 줄까? 네. 그러니까 대선 상대로서 대선 경쟁 후보로서의 조국, 네. 경쟁 후보로서의 이재명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머릿속에 뚜렷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조국 혁신 2심 판결까지 받고 난
조국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건 저는 이건 대권 가도에 올라서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사 표시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정작 둘 다 대권 가도에 올라서게 되면 이와 같은 친분들은 금방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친분이 있었어? 아하. 라고 할 만큼 금방 뭐 없어져 사라질 것이다. 네. 잠깐 손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 네. 할까요? 공통의 이제 그 적이랄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를 인정하진 않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그렇고요. 봅니다.